그 서류 검토를 할 때 되게 저도 알 수 없는 외래어를 굉장히 많이 쓴 서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, 그럴 때 뭘 말하고 싶으신 거지?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.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거는 일기장에 쓰면 돼요. 근데 내가 같이 일을 하려면은 그게 글이든 어떤 말이든 그 상대를 좀 생각해서 좀 담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우한형제들에 지원을 할 때 제가 고민했던 게, 이 지원서를 읽을 면접관이 날 어떻게 알았으면 좋을까,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, 제가 했던 어떤 경험들을 이분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으로 글을 쓰게 됐어요. 어쩌면 그 자기소개서를 담아내는 그 과정이 소통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 소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우한 형제들에서 배민답게 일하기 좋은 소통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는 나하나라고 합니다. 저는 직장인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컬처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인이기도 하고요. 또 일터의 설계자를 쓴 작가이기도 하고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. 소통을 한자로 풀이하면 막히지 않고 서로 계속 통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조직에서 사실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 소통의 한자어 풀이와도 맞닿아 있는데요. 당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한지를 서로 싱크를 맞춰야 하고,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일의 목적이나 일의 방향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 소통이라 생각하고, 그것이 결국에는 일을 잘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사회초년생 때 많이 했던 실수인데요. 나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내뱉는 말들이 실수를 많이 범한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소통이 잘 안 되면 상대가 되게 불편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당사자인 나의 마음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. 왜냐면 사회초년생들은 아직 모르는 게 더 많고 알아가야 되는 게 더 많은데, 그 소통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내가 뭔가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고, 내가 저 사람하고 뭔가 생각이 잘 안 맞나? 내가 조직에 적응은 잘하고 있나? 이런 생각으로까지 번지게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소통력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하고, 그 이유는 일단 나의 마음부터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 소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사실 이게 단번에 쌓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도 처음부터 소통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계속 꾸준한 노력들이 필요한데,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요한 거는, 첫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. 사실 사회초년생들은 아는 것보다 앞으로 더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은 단계이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.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, 그 분의 의도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 면접을 볼 때 어떤 지원자분들은 면접관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맞을까요?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?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엉뚱하게 다른 대답을 하는 지원자보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지원자들이 좀 더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었거든요. 질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면 좀 더 소통을 잘 하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어려운 용어보다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명확한 표현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소통을 잘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처음에는 뭔가 영어를 많이 쓰거나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면 더 똑똑해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쉽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소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 서류 검토를 할 때 되게 저도 알 수 없는 외래어를 굉장히 많이 쓴 서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, 그럴 때 이분이 뭘 말하고 싶으신 거지? 어떤 일을 한 거지? 라고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. 되게 많이 의식을 했어요.
이렇게 소통하는 게 최선일까? 이게 좋은 방법일까? 계속 고민하고 애쓰면서 소통에는 완성이나 완결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의식하고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좀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. 상대를 배려하는 거, 그리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거. 예를 들면 면접관과 지원자가 서로 소통을 시작하는 점은 자기소개서라든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은데요. 정말 읽는 사람을 고려했는지, 이걸 읽을 면접관의 관점에서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들을 구성했는지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.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거는 일기장에 쓰면 돼요. 근데 내가 같이 일을 하려면은 그게 글이든 어떤 말이든 소통을 할 때는 그 상대를 좀 생각해서 좀 담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우한형제들에 지원을 할 때 자기소개서 양식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곧 쓰는 게 양식이고 형식이었는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이 지원서를 읽을 면접관이 날 어떻게 알았으면 좋을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사실 제가 했던 어떤 경험들을 이분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으로 글을 쓰게 됐어요. 요즘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쓰시잖아요. 어쩌면 그 자기소개서를 담아내는 그 과정이 소통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뭘 했다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내가 그런 도전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지원하는 이 피플팀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질문하고 쉽고 명확한 언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소통력을 조금씩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소통을 잘한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에게 소통이란 결국 나의 일하는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일하는 사람인지 또 내가 나의 일의 의미를 뾰족하게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사람인지 나의 일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소통이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완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소통이란 나의 일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.